문제가 좀 발생했는데요. 교육청에서 나와서 아이들을 조사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네. 근데 이 과정에서 아이들이 겪는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또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뭐라고 보시는지 모든 분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모든 후보님들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신중학교 사건, 아까 조전혁 예비 후보님께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요. 그 사건에 대한 그 해결책과 또 이 과정에서 일어났던 학생들의 인권 침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다시 한번 그런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학부모의 교육받을 권리의 수호자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그런 자기 마음대로 이제 자기 정치적 편견을 교실에서 배설하는 교사, 이거 미국이나 유럽 같으면요 당장 파면감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법이 물론 해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또 대한민국에 정규적으로 같은 비롯한 특정 좌파의 교사 집단들이 정말 양식과 양심 없이 아이들 상대로 이런 정서적 폭력을 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정말 시급히 저는 대책이 필요하고요. 제가 아까 이 교육기본법 6조 1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처벌조항 반드시 집어넣어야 되고, 그 처벌조항에는 저는 이 파면까지를 고려한 처벌조항이 돼야 된다고 믿고요. 저는 이게 명분이 정당하기 때문에 아무리 정교적으로 갖다 비호하는 민주당이 180석의 국회 의석을 갖고 있다 손치더라도 저는 민주당도 이 법안 개정에 대해 가지고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법안을 갖다 개정 안 할 경우에는 그러면 교사가 교실에서 아이들 갖다 상대로 마음대로 정치적 편견 이야기, 정치적 발언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편견을 갖다 이야기해도 무방하다는 말이냐? 라고 우리가 대묻지 않을 수 없고요. 그 물음에 대해 가지고 적어도 상식이 있는 사람 같으면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답이 나오는 게 너무나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부모 시민들이 연대해서 교육기본법 6조 1항 반드시 개정을 갖다 해야 되고요. 만약 안 된다 그러면은 서울시 조례 개정이나 아니면은 제가 교육감이 된다 그러면 당장 서울시 교육청에 내규부터 바꿔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박사님 교수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우신고 학부모시라고 그러셨죠? 네? 중학교예요. 우신중학교 학부모. 얼마나 속상하세요. 이거요, 2차 가해입니다. 학생에 대한 2차 가해예요. 지금 누가 그 녹음 파일을 인터넷에 올렸는지를 이 행위자를 적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적발해야 될 거는 그 선생님이 정말 그런 말을 했는지, 이거는 녹음 파일에 그대로 되어 있어요. 그럼 국가수에 혹시 그 녹음 파일을 위조, 변조했는지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그 선생님을 처벌하는 것이지, 학생을 나와서 전부 조사합니다. 이거요, 저 교육감 되는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 캠프에 변호사분들을 많이 이렇게 들어오셨어요. 변호사분들이.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법치가 너무 무너져 있어서요. 교육청 법의 잣대로 제일 먼저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정교정 선생님들, 그렇게 저는 처리를 하기 위해서 변호사분들이 10분 이상 들어와서 지금 스터디를 하고 계시거든요. 도와드릴 테니까요. 오세요. 그래서 육하 원칙에 따라서 진술만 해주시면은 2차 가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가 교육청에 반드시 제기하겠습니다. 그 인학고 학생의 사상 검증 때도 똑같았습니다. 이 학생들을 불러서 학생 그 트레이너 학생을 불러가지고
오라 그래서 교육청에서 무마하려고 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이건 교육청이 아니죠. 전교육청이죠. 전교조청. 그래서 한번 오시면 저 교육감 반대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제가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6월 1일 전에 도와드리겠습니다. 오십시오. 이거는 학생에 대한 2차 가해로 손해배상 청구하고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징을 해야 never again. 다른 학교, 다른 학생이 그리고 내 아이가 두 번 다시 그런 피해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를 제기하시겠다 그러면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제가 안타까운 것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이게 그 선거 전에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선거법에 의해서 처벌을 할 수 있는데 선거 끝나고 나서 그 이야기를 하면 처벌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교육부가 갖다 고치지 않고는 아마 학부모님이 소재기에도 정말 피곤한 싸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생각드립니다. 하여튼 급한 거는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법을 갖다 고쳐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최명조 예비후보님 답변한다고 합니다. 이 토론 중에 이제 우리 후보들 디스를 전혀 안 하는데 디스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전면 해결 방법이요. 아주 극부적으로 해결되는 방법이에요. 두 분은 국회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이게 고치는 방법은요. 전국에서 일어나는 방법이에요. 그 교체하는 방법은 맨 먼저 학생 인권 조례는 각 시도의 시의원, 도의원 조례를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교권 조례를 고쳐야 됩니다. 교권 조례에서 책무와 권한을 넣어야 됩니다. 어제도 고성구 TV에서 같이 토론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국회 상임위원회가 있잖아요. 법사위원회는 법조인이 들어가야 전문성이 있고 국방위원회는 군 출신이 들어가야 됩니다. 교육상임위원회 교육원 교수나 교사 출신들이 별로 없습니다. 아마 우리 정일원 교수님은 잘 아시다시피 독일은 국회의원 한 700명 되는데 교사가 한 63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시의회 110명의 시의원 중에 민주당이 104명입니다. 이 조례를 고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진정 학부모라면 국민의힘의 다음 공천 때 서울시의원 110명 뽑는데 교직 경력이 있는 사람 최소한 10명 이상 넣어달라고 각 지역구에 그 쉬운 일 아니에요. 110명 중에 넣어서 그걸 조례로 고쳐야 되는 겁니다. 어떤 법적으로 하려고 그러면요 수천 건입니다. 그래서 제 공약을 보면은 친하고 페이스북이나 네이버에 들어가면은 공약이 쭉 나와 있습니다. 공약에 보면은 교직원 800명 명퇴시키겠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 800명퇴인데 이거 유튜브니까 말씀드렸습니다. 800명 퇴출시킬 거예요. 그건 누구냐? 여러분들 정규조를 잘 알아야 됩니다. 5단계가 있습니다. 1단계, 2단계는 주사파입니다. 3, 4, 5단계가 정규조예요. 1단계, 2단계는 말입니다. 경기도 교육감, 서울교육감, 그리고 17개 시도의 13명의 교육감들이 그 정규조로 보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3등급이 누구냐면요. 교장 공모제로 당선된 교장들이에요. 4등급이 누구냐면 여러분 혁신학교 얘기 들어봤죠? 그 교장들 일부가 그렇습니다. 정규조 교장 공모제로 된 사람은 전부 합법적으로 합니다. 이제 학원위에서 뽑아가지고 올라가는데요. 평교사가 정규조 되는 짜고치는 교수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없애려고 그러면은 교권 조례를 먼저 만들고 그걸 퇴출시키려면은 엄청난 부작용이 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명퇴를 시키려고 할 겁니다. 그 명퇴는 뭐냐면 이 나가라고 하면 안 나가면은 학부모들이 싫어하는 교사는 교단에 세울 수 없습니다.
예, 후보님 네, 여기까지만 그래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리를 네, 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우심중학교 같은 일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근본적으로 시의회 교육상임위원회 과반수가 넘어서 조례를 고치고 교권 조례도 새로 만들고 학생 인권 조례도 손을 봐야 고쳐지는 겁니다. 뭐 변호사 사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둘 이렇게 해결이 절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에 대한 좋은 답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질문 해주실 분 좀 손 좀 들어주세요. 네, 네, 저기 손 드신 분, 네, 거기 머리 기신 분, 네, 네, 가학연 대표님이시죠? 네,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학부모연합 대표 조우경인데요. 오늘 저는 박선영 교수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 또 학부모 단체 입장에서 사실 지금이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과 정책에 있어서 가장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것이 우리 아이들을 지금 성소수자로 만드는 교육과 정책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저희가 의문을 갖고 있는 부분은 명확하게 우리 박선영 교수님의 생각을 듣고 싶어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지금 사단법인 물망초에 이사장으로 계시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동성애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망초에서 발행했던 동성애를 다룬 붉은 넥타이라든지 아니면 직접 쓰신 법 여성학이나 법학 개론에 보면 여러분들이 우려할 만한 내용들이 사실 들어있어요. 성 가치관이 혼란이 될 만한 내용들이, 그리고 동성애 단체에서 추천하는 도서 목록에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로서는 또 많은 분들이 우려하고 계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의문에 대해서 오늘 좀 명확하게 교수님의 입장을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의문을 가진 분들이 정확한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요 2018년도부터요 끊임없이 이 질문을 받았고요. 끊임없이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아까도 제가 우리 정 교수님의 그 PPT 중에 한 부분을 딱 떼서 앞에 딱 놓고 이게 무슨 글 같으냐 하면 이거는 주디스 스틸 교수의 그 사상과 주장을, 버틀러의 사상과 주장을 그대로 신봉하는 교수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말씀을, 괜찮으세요? 예, 그 말씀을 드렸던 이유를 아실 것 같은데, 아무튼 질문 너무 감사합니다. 물망초 이사장 제가 하고 있습니다. 물망초는요, 물망초 학교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저는 대안학교를 설립해서 가장 21세기적 학교로 키워왔습니다. 이 정권 들어서 노동시간, 그 다음에 시급 제대로 지불하라는 독촉장을 4번이나 공식적으로 받고 그 학교를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서울에 와서 지금 오픈스쿨을 하고 있습니다. 물망초에서 낸 붉은 넥타이라고 하는 거는 북한에서 소년들이 10살 때 주체사상을 잘 외우면 받는 소년단의 마후라입니다. 우리의 빨간 마후라 같은 넥타이죠. 그 책이 나왔다는 이유로 저를 동성애자로 몰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가 그게 왜 동성애 책이냐, 탈북자의 탈북숙입니다. 약 300페이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물망초에는 10개의 브랜치가 있습니다. 물망초 학교로부터 시작해서 물망초 음악 합창단까지 10개의 브랜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도서출판 물망초입니다. 이 도서출판 물망초는 탈북자나 국군포로에 관련된 또는 대한민국의 잘못된 사회 인식에 대해서 책을 내는 곳이고요. 그 중에 하나가 붉은 넥타이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탈북자의 탈북숙이고요. 그 숙이의 자전적 소설입니다. 우리가 아마 서울시 공모로 그 책을 내게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안 나, 잘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은 탈북자가
원상 근처에 사는 탈북자가 심양까지 가서 한국 대사관에 저 탈북자예요. 저 좀 도와주세요 하니까 대사관에서 내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어? 다시는 연락하지 마 라고 해서 거절을 당하고 도로 걸어서 북한으로 들어갔다가 금강산을 타고 DMZ를 넘어서 온 첫 번째 도보 금강산 월남자 탈북자입니다. 그 친구가 나이가 50대예요. 자기가 성소수자인지를 몰랐어요. 동성애자인지를 몰랐어요. 동성애라는 단어도 몰랐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이태원에 갔다가 알게 돼요. 그 과정이 한 3페이지, 4페이지 정도 들어있습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요. 동성애를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표방하는 것도 아니에요. 한국에 와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2번 자기 몸 털리고 돈 털리고 한 얘기를 쓰고 있어요. 그 책이 왜 동성애 옹호자 책입니까? 성경에 딸이 아버지한테 술 먹여서 뭐 이러고 저러고 해서 후손 없는 거 나옵니다. 소돔과 고모라 나옵니다. 그게 동성애 책입니까? 성 안내서입니까? 저는 정말 우리 사회에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매도할 수 있나. 그 다음에 법학개론 책에 뒤에 학생들 리포트를 내가 몇 개 골라서 실었어요. 그거를 가지고 그 안에 이제 뭐 성소수자에 대한 얘기들이 학생의 리포트가 낸 게 있는데 그랬더니 그 다음에 나온 게 동성애 옹호론자. 그 다음에 또 법여성학. 아까 제가 우리 교수님 이렇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교수님 이 프레젠테이션 PPT 중에 하나만 딱 떼서 누군가한테 주면 이거는 주디스 버틀러의 이론을 지지하고 주창하는 자라고 공격을 받으실 거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교재입니다. 대학 교재면은요, 페미니즘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부터 연대기적으로 서술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방에서부터 사실은 페미니즘이 시작이 돼요. 여성의 자아의식이 시작이 됩니다. 그걸 연대기적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동성혼을 인정하는 나라 네덜란드가 제일 먼저 인정했고 미국에서는 연방국가여서 어떤 주는 인정하고 어떤 주는 인정하지 않고 아주 드라이하게 대학 교재입니다. 법여성학.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나중에는 제가 이슬람이래요. 그리고 제가 페미래요. 그리고 나중에는 좌파 갖고까지 저를 몰아세웠어요. 그 2018년도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같이 후보로 나왔던 어떤 분은 저는 양성평등이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항상 양성평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제 기준은 우리 헌법 10조에 있는 인간의 존엄입니다. 인간의 존엄이라는 관점에서 소와 성애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게 왜 성애입니까? 그건 성애가 아니라 성착취고 아동 성폭력입니다. 우리가 언어를 똑바로 써야 돼요. 소와 성애라고 쓰면 안 돼요. 이렇게 늘 얘기하는 저를 2018년에도 아주 특정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말 저의 인격살인을 계속했고요. 특히 교회 중심으로 교회 앞에서 막 제 얼굴에다 시뻘겋게 해가지고 동성애자, 이슬람, 좌파, 페미 그러더니 4년 동안 아무 일이 없이 지나가더라고요. 요새 다시 독버섯처럼 그게 번지고 있어서 야 이게 아무리 선거 때 진흙탕 싸움이라고 그러고 동마전이라고 해도 이렇게 인격살인하는 거는 아니다 싶어서 제가 이번에는 강하게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이버에 요청을 했습니다. 네이버에 글 안 내리면 내가 수사하겠다 명예훼손으로. 그래서 네이버에서 스스로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무슨 보수라면서 좌파들이 하는 것처럼 무슨 글을 내렸다 이러면서 또 저를 옛날 거를 또 어디다 캡처해놨다 또 올려요. 이런 식의 인격살인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요즘 갑자기 그런 거를 보시고 좀
놀라시기도 하시고 궁금하시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로서는 해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동성애자도 아니고 동성애 옹호론자도 아니고 이슬람은 더더욱 아니고 저를 좌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대한민국 국민 5,200만 국민 중에 5,199명은 저를 보수 내지는 어떤 분들은 저보고 극우라 그래요. 저는 박사장 하나인데 어떤 사람은 극우라 그러고요. 어떤 사람은 좌파라 그래요. What shall I do? 정말 안타깝습니다. 네, 우리 선거 풍토가 좀 적법하게 법치국가답게 자유민주주의답게 깨끗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 추가 질문은 없으신지 충분히 해명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그러면요, 그러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만 명확하게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충분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제가 토론할 때도 동성애 딱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조희영 교육감 8년은 지옥이었는데 왜 지옥이었느냐? 가르쳐야 될 것은 가르치지 않고 가르치지 말아야 될 것은 가르쳤고 아까도 제가 학생 인권 종합 계획 말씀드렸죠. 보호해야 할 아이는 보호하지 않고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것만 보호를 하고 있다고요. 그 이상의 무슨 말씀이 더 필요하신지 제가요 폐결핵이어서 폐사진을 탁 찍어가지고요 제 폐 보세요. 폐결핵균 하나도 없어요. 성화된 폐 하나도 없어요. 라고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동성애 아니라는 거를 우리 남편도 있고 우리 아들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왜 나를 보고 동성애 제 며느리 남자 아닙니다. 예, 제 며느리 여자 맞아요. 예, 감사합니다. 이 충분히 정도까지 이해가 답변 되셨으면 듣도록 좋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아까부터 이 질문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앞자리로 나온 또 청년이 있어요. 네, 한번 우리 청년 목소리 먼저 질문을 들어볼게요. 네. 예, 반갑습니다. 전국학생수련연합의 이제 배성민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먼저 박선영 두 분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먼저 박선영 국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이제 지금 학교에서 민주화 교육이라고 해서 교육을 많이 하는데 교과서까지 있습니다. 더불어서는 민주시민이라는 교과서까지 있는데 저는 민주화 교육, 민주라는 건 결국 자유의 수단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민주화 교육을 하면서 자유화 교육을 전혀 하지 않는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슬펐어요. 이 자유화 교육에 이를테면 너에게 이제 이러한 자유가 있단다. 이 자유를 통해서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걸 알려주는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부모님 생각이 어떠신지 좀 묻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요 민주주의 하면 이 정권 들어서는 인민민주주의라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우리는 민주주의 그러면 당연히 자유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은. 그런데 이 정권은 민주주의 하면 인민민주주의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질문해 주신 우리 배 선생님 말씀처럼 민주 시민 교육인데요. 민주도 없고 시민도 없습니다. 인민민주주의고 시민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인민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의 각축장으로 변해버린 것이 민주 시민교육이라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교육감이 되면 민주 시민교육을 정말 제대로 된 자유민주 시민으로 바꿀 것이고요. 자유민주 시민은 자아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아까 동성애 얘기가 우리 나왔었는데 자아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주입을 해주는 대로 내 자아가 거기에 맞춰서 왜곡돼 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가에 대해서도 확실한 국가관을 세워줘야 됩니다. 그 교육을 저는 이들이 만들어 놓은 민주시민교육 이 과목을 통해서 확실한 자유 민주 시민으로 가는 교육을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청년복 부모님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그 교과서에서 이제 교과서는 팩트는 가르쳐야 하지만 정답을 정할 권리까지는 없다고 보여져요. 좀 말씀 보고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 교과서에서 이제 제 생각에는 그 팩트만 전해야지 그 정답을 규정할 권리까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교과서에서 이제 이러한 페미니즘이나 뭐 동성애나 이런 사상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팩트는 전할 수 있지만 이제 뭐 이게 정답이다, 이걸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 페미니즘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교육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후보님 생각이 어떠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냥 원인 하나로 정리할게요. 성경대로 가면 됩니다. 더 이상 뭐 거기에 대해서 말을 너무 많이 하면은 너는 뭐 교회 다니는 교회 집사니까 성경대로 갈 겁니다. 기자님. 네, 답변. 또 저기 지금 시간이 저희가 조금 5분 정도가 남았는데 꼭 질문을 하시고 싶은 학부모님들이 한 2분 정도 계셔서 빨리빨리 질문을 듣고 응답을 듣는 대답을 듣는 시간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학습건수 학부모연합 대표 박명진입니다. 오늘 정말로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많은데 조금 시간상 제약적인 데 있어서 오늘 발제하고 좀 연관을 지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청소년 성애화 교육이 교육 현장에서 너무 심각합니다. 그런 예를 들면 정말 고사리 같은 손의 아이들을 외부에서 성강사를 쪼개낸다든가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외부에 나가서 그 손으로 그 성기 모형에다 콘돔을 씌운다든지 교과서에서는 청소년한테 뭐 자위를 하는 그런 그림 같은 거를 다 실어놓고 뭐 화장실에 가서 해결하고 와 뭐 이런 식으로 교과서에 실어놓기도 했는데 지금 김누리 교수가 말하는 그 성애 해방, 청소년 성애 해방에 대해서 우리 후보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말씀 듣고자 합니다. 해방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개방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대표님? 그 개방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해야 되는지를 물어보시는 건가요? 네. 그 청소년들의 성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가르쳐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후보님들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짧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성교육을 하는 이유는 저는 아이들의 건강권을 갖다 지켜주기 위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성교육 자체가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신체적인 건강, 그리고 하나는 정신적인 건강. 그 차원 외에 다른 어떤 수단으로서도 저는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교육을 할 때 우리 이 교육청이나 학부모는 이 아이들의 정신건강과 신체건강 여기에 맞는 성교육을 갖다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교육청이 정책적으로 해야 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들은 다 불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말씀해 주실 분 계신가요? 네, 최명록 대표님. 네. 이 성개방은 가장 아이들인데 잘 돼 있다라고 좀 표현하기 좀 그런데요. 좀 자유스러운 나라가 스웨덴하고 프랑스하고 이쪽에 예를 든다면 여학생이 학교 갈 때 엄마가 가방에 콘돔을 넣어준다라든가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도 그렇고 이 교육 핀란드 교육, 뭐 독일 교육, 스웨덴 교육, 스팀 교육, 뭐 코딩 교육 다 얘기하는데 한국적 어떤 성개방 교육은 저는 지금 이 학교로 찾아가는 뮤지컬을 만들어가지고 공연을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끼 발산이요 엄청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주입식 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런데 진짜 교육은 아이들의 특성이 뭔지 있는 끄집어내는 추구의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근데 그 중계 교육시킬 때 아이들의 개인차가 다 달라요. 개인차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 개인차에 따라서 성교육, 학교를 다 시키는 것보다도 관심을 갖고 성교육을 개별적으로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집단화된 성교육을 반대하신다는 의견이 예, 예. 있습니까? 예. 네네네. 맞춤형 교육. 박선영 후보님. 네. 우리 사회가 기본적으로 성에 대해서 굉장히 이중적입니다. 굉장히 이중적인 페이스 컬처죠. 체면 문화의 사회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굉장히 점잖은 것 같고 전부 다 뭐 스님, 신부님 같은 외관을 띠지만 실제로는 우리 사회의 삶이 참 문란해 있죠. 저는 성은 건강한 성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신적, 육체적, 그다음에 영혼적으로도 건강한 성에 대한 교육을 어려서부터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의 주인은 나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죠. 네, 정말로 내 몸의 주인이 나일 수 있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 몸의 주인이 나면 네 몸의 주인도 너야. 이거를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자유민주 시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 몸의 주인은 나지만 네 몸의 주인도 나야라는 인식을 하게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교육은 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뭐 섹스냐 젠더냐의 문제가 아니라 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를 입에 올리기는 한 남새스럽고 안 하자니 그렇고 이런 식의 이중적 잣대를 두면은 안 되고 확실하게 나의 권리인 동시에 너의 권리도 있어. 그러나 성이 죄악도 아니고 성은 참 아름다운 것이고 우리 모두가 태어날 때 우리는 사랑의 결실로 태어난 거야.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상대를 충분히 존중해줘야 돼. 라고 하는 인식을 어려서부터 확실하게 깨우쳐주는 데서부터 성교육을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정도는 다 달라야 되겠죠. 이걸 한마디로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전부 교육 과정 속에 녹아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그 반대로 모든 것 속에 성의 정치학이 들어가 있다. 그것을 빨리 평판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교와 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마지막 우리 학부모님 질문 받고 이제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진구 학부모 오미선입니다. 오늘 주제 발표해 주신 정일권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학부모 입장에서요, 정말 너무 지저분하고 더러운 교육을 시키고 있어서 정말 너무 속상하고요. 이 공교육에 아이들을 보내야 되는 건지 등교 거부를 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용어 선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박선영 후보님께서 말씀해주신 양성평등, 이렇게 성인지 감수성이라든지 성정체성이라든지 이런 단어가 좀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양성평등으로, 성평등이 아닌 양성평등으로 다시 헌법으로 돌아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 교육청에서 성평등 교육 환경 조성 및 활성화 계획이 시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학생인권조례 그것도 폐지를 하고 동의하시는 후보님들 2분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젠더 페미니즘 교육 정책으로 지금 학교 그 교장선생님 혼합 말씀부터 이렇게 점수화가 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정말 깨끗하고 생명 위주의 그 성교육이 자리 잡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는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아하 청소년 성문화센터라든지 사실 청소년 성문화센터인데 학부모의 입장을 거부하고 있어요. 학부모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학부모가 들어갈 수도 없게 하고 있고요.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이 교육을 더 이상 멈추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조전혁 부모님이 말씀하신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같이 처벌 강화하시겠다고 하신 그런 것이나 박선영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용어 선정 같은 그런 어떤 정책과 교육감이 되신다면 두 분 후보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있습니다. 박선영 후보님하고 조전혁 후보님은 이런 어떤 용어 선정과 젠더 페미니즘과 이런 더러운 성문화, 성교육을 양성평등으로 하시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나 해결 방안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십시오. 뭐 제가 먼저 해도 됩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뭔가 하면 학교에서는 검증되고 또 검증되고 그리고 사회의 합의를 갖다 거치고 또 거친 내용만 저는 학교 내에서 교육되었다고 있는 관점입니다. 그게 바로 보수주의자의 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수교육과목으로 나온 것입니다. 지금 성평등, 양성평등은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서는 기본적으로 그 규정하는 용어는 양성평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젠더 이데올로기, 페미니즘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합의가 안 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학교 문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저는 확실히 막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굳이 사실은 이 어떤 정책으로 막는다기보다는 너무 상식적으로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교육감의 의지만 있다고 그러면 전혀 이론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사실 민주시민교육부터 해가지고 노동인권교육, 통일교육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은 좌파 교육감들이 있는 교육청에서 다 어떻게 보면 교육감 인정도서로 해가지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싸그리 없애겠습니다. 서울교육청에서는. 대신 제 공약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헌법에서 규정된 국민으로서의 권리 그리고 헌법에서 요구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갖다 잘 이해를 하는 것이 바로 자유민주공화국의 시민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잘 이해하는 교육을 갖다 하는 것이 민주시민교육입니다. 저는 그렇게 바꾸겠습니다. 네, 조전혁 후보님 감사합니다. 제 전공이 헌법인데 초등학교 때부터 헌법 가르치시게 되니까 우리 구 변호사님하고 기쁘시죠? 저도 엄청 기쁩니다. 저는 박사학위 하고 나서요 시간 강사 시절에 스트리트로 운동을 하러 다녔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국의 법치주의가 아니라 법치주의입니다. 법이 없어요. 답이 있어요. 답만 있어요. 그래서 스트리트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학생들 모아놓고 헌법을 좀 가르치자. 그런 거를 저처럼 헌법 박사학위 따고 여자라는 이유로 교수에서 계속 1차 예선에서 떨어지는 여자라는 이유로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그렇게 핍박을 받고 있을 때 스트리트로 운동을 했었는데요. 헌법 교육시키시겠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미국에서는요 초등학교 3학년부터 헌법 가르칩니다. 헌법은 다른 게 아니라 권리 의무를 가르치는 것이고 국가의 정체성을 가르치는 겁니다. 당연히 제가 잘 가르치겠죠. 우리 김주성 총장님 와 계신데 김주성 총장님하고 저하고 3년 넘게 교과서 작업했습니다. 우리 교과서 바꿔야 됩니다. 이데올로기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주체 사상이 이데올로기가 아니라요. 언어가 이데올로기입니다. 양성정책, 양성평등이라고 말하냐? 성정책, 성인지정책, 젠더라는 용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사고 체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가 그 사람이 사용하는 용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데올로기가 달라지는 출발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주성 총장님하고 다른 여러 교수님들하고 같이 교과서 작업을 했습니다. 이제 이북으로 내려면 조금 더 빨리 낼 수 있고요. 이제 종이로 내려면 뭐 15억, 한 20억 들어야 돼서 그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학부모들의 자녀 학습권 이거 보장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아까 말씀하시는데 마스크를 쓰셔서 제가 발음은 정확하게 못 들었습니다만 학생 인권 조례 폐지를 주장하시는 후보가 2분이라고 그러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4분이 다, 여기는 3분이 다 학생 인권 조례 폐지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 2분이라고 그러셔서 잘못하신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학생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격 형성 중인 존재입니다. 인격 형성 중인 존재예요. 완성된 인격자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학부모 또는 그 학생이 이제 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친권을 행사하는 사람들, 양육권자들, 이런 사람들이 내 아이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어떤 교육 환경에서 내 아이를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되는데 한국은 그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학교 선택권도 없고요. 내가 내 아이에게 어떤 교육을 시킬 건가에 대해서 학원 보낼 자유만 있지 학교에 대해서는 아무 권리가 없습니다. 저는 교육감이 되면 학부모들에게 자녀 학습권 확실하게 보장하겠습니다. 이거는 헌법학자인 저로서는 확실하게 답변해 드릴 수 있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간이 6시 40분이에요. 저희가 예정했던 6시 30분을 10분 넘겨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예비 후보님들, 우리 또 발제해 주신 정일권 교수님,